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원상으로는 1단원이 되는데요. 제가 0단원에서 이제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본편은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뜨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저번 디딤돌 때처럼 그 예전 서식을 갖고 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본 공고 나오기 전까지는 좀 전반적인 방향성과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스토리텔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조금의 갑갑함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좀 워낙 본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는 조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최대한 보완해서 맞춰가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죠. 여러분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실제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번 받아보셨던, 실제로 작년에 한번 떨어져 보셨던 분들은 이 고민을 항상 많이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템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평가는 이렇게 안 나오고 심지어 발표 평가까지 올라가서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막 이상한 질문 같은 거 받았다고 생각하고 되게 답답해 하실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여태까지 한 4, 5년 동안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경진대회에서 평가를 해본 바 아이템 자체가 정말 거지 같아서 점수가 안 나왔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보면은 아이템들은 거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다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거나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적 관점에서 아이템이 아니고 사업적 관점에서 굉장히 어떤 설득력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경우 실제로 많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사업인데 계속 이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와 이 아이템의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런 것만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자금 조달은 둘째치고 그 아이템을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거고 실제로 여러분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망하고 신불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아이템이나 나쁜 아이템이다 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좋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떤 식으로든 구매라고 하는 요소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매라는 요소로. 즉 뭐냐면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이템 정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고객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제품을 사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단돈 100원이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그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 대가로 뭔가를 돌려받는 그 구매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뭐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가끔 가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비용이면은 충분히 그 뭐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면은 기존에 있는 거 이미 사람들이 한 10만 원씩 주고 구매했으니까 내 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편의점에 있는 음료수 한 잔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와 반대급부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이 좀 인지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보여줬다가는 내가 진짜 이게 좀 원래의 의도가 어긋날 것 같아가지고 차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의 대다수는 본인 스스로가 좋음을 구매로 연결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늘상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근데 정작 본인도 좋음을 구매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좋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구매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내 거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하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찰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쩌면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강요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좀 멘토링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외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때 만난 분들을 보면은 사실 사업성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요소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냥. 예. 좋으니까 살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아니 당신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냐, 남이 좋다 그러면은 좋아 보이냐, 이거 다르다는 거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지. 그럼 또 이제 제가 그걸 뭐라, 아니 그럼 당신 좋으면 다 구입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지갑 열어서 다 구입을 해요?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말문이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면 사지 않을까. 근데 이건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안 하는 일은 남도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쓰는 시점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필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좀 더 명확하게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사업으로 끌고 가서 실제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실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가치를 녹여내야 되는 거죠. 이 아이템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사업을 알아주지 않을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 사업이 별로인가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를 만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싫어요? 싫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것 뿐이죠. 왜?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무슨 금사빠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 딱 한 번 보고 나서 막 모르겠어요. 뭐 이게 갑자기 막 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분이 나타나면은 뭐 순식간에 뭔가 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첫인상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친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고찰을 위한 그런 그 어떤 노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무나 딱 붙잡고 나서 제가 왜 별로예요? 저를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요, 이유 없어요, 사실은. 사실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이 아이템이 별로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왜 그 교수님께서는 이 아이템을 살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요, 사실 진실은 뭐냐면은요, 그닥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왜 저기에 내 돈을 써야 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업이 왜 별로인가라고 하는 걸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아이템이 좋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닥 돈은 안 될 것 같아서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안 살 것 같냐? 그냥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이유를 따지는 게 평가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저도 이제 평가를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이유를 막 따져가지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너무 본질적인 거를 물어보면은요, 사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설명해 줬지 모르겠어. 아니 사고 싶지 않으면 사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내가 그걸 안 사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이유까지 설명해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해요. 야, 나라도 이거 안 할 것 같다. 제가 생각한 아이템인데도.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릴게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한 아이템, 그게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죠. 그 아이템이 기존에 원래 있었던 유사한 아이템인데 거기에서 개선이 됐거나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제품을 대체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희생,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컵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갖고 와가지고 이 컵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컵이 더 좋은데 내가 이 컵을 10,000원에 팔 테니까 사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먼저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버릴 수도 있죠. 보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크게 불편함 없이 혹은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을 버리거나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이거를 구입했던 돈을 날림과 동시에 새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또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고객에게 있어서. 이 희생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여태까지 이미 쓰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당신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곱하기 2배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5,000원짜리 컵을 안 쓰게 되고 10,000원짜리 kop을 새로 사야 되는 거니까 나는 결국 토탈 15,000원을 쓰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물론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뭐 쓰던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중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미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새 제품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한 거죠. 아예 이 제품이 없어서 마침 살 때가 됐는데 이게 보였다. 아마도 살 겁니다. 이 제품을 컵을 쓰고 있다가 이거 바꿀 때가 됐다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이 나왔다. 아마도 사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깨지지도 않고 뭐 그냥 쓰다 보면은 10년도 쓸 수 있는 이런 컵들을 가지고 계속 쓰던 사람한테 이거를 살래요라고 하면 안 산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고객층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좋다라는 걸로 설득할 수 있는 고객이 극히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예. 기존에 없던 제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래 기존에 제가 굳이 돈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이 컵이 원래 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컵을 사라 그래요. 저 컵 없이 그냥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컵을 왜 사?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면은 방금 얘기했던 기존 경쟁과 제품과의 경쟁력이 없어도 되고 유일무이하니까 팔릴 거가 아니죠. 원래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선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제로였었는데 이거를 굳이 하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가고 컵을 쓰는 습관을 익혀서면까지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없었던 그 희생을 더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사업이 별로다라고 할 때는요. 왜 돈이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제품이 이미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그 고객과 그 판매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업성을 따지고 시장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 수요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종류의 전제 조건까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존 제품 대비 뭐가 좋아요? 사람들은 기존 제품 대비 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추가적인 구매를 하진 않는다고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예. 저는 사실 다시 얘기하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풀어나가면은 대충 이런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누가 과연 이 아이템을 그럼 구입할 것이며, 좋아, 판다고 치자. 그럼 도대체 수익성이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인 돈이 지금 10억이고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막상 겁내게 팔아보니까 10년 동안 한 5억 정도밖에 못 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계획은 굉장히 좋으나 과연 아이템 구현이 되기는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뭐 계획도 좋고 다 수요성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요소들을
정량화시켜서 평가하는데 하나씩 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은 그거예요. 누가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에 살까? 이게 사실은 본질인 거죠. 거기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어떤 합리성과 증거, 증빙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쓰는 건 무슨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측을 거듭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큼은 사실은 좀 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기존에 문제가 뭐였고 그 다음에 뭐 수익이 어떻게 돼 있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내용상 채워야 될 건데 사업계획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녹아내야 되는 그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희생, 고객의 기회비용을 넘어설 정도로 내 사업의 가치를 부각시켜서 이 사람의 마음을 내 제품을 구입하도록 돌릴 수 있을까? 굉장히 거시적인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되게 잘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룰 넘버 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너무나 당연한 요소들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창업 보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실패를 했던 게 제 멘티들이나 제자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실제로 어떤 운영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료로 제공하는 특강들, 뭐 무료로 제공하는 무슨 프로그램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지만 사실 그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그걸 무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돈을 직접 안 내니까.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건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준비도 되게 안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공짜니까 그냥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와가지고 쫄쫄 와서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고 가는 거죠. 와가지고 상담받고 그러고 가시는 거죠. 뭐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이거 만들어줘야 하고 막 오고 간 다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그만 어떤 비용이라도 투자를 해서 뭔가 가치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은요, 단순한 호의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호의로,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고객이 감수해야 되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사실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이 여러분의 사업이 실제로 고객들이 돈을 주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정도의 어떤 가치나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대비 이런 게 다르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팔겠다. 물론 그렇게 해도 팔리는 거 팔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팔리는 거 팔리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아이템 자체가 좀 기존에 있던 거 대비 그 어떤 기회비용이 충분히 이제 찜쪄 먹을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잘 썼거나 뭔가 어필을 잘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미 아이템이 나왔고 여러분 사업의 방향성이 나왔다 그런다면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쓰는 법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뭐 선정이 잘 된다, 뭐 요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공짜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다 제껴버리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틀어버리고 피보팅을 하고 막 억지로 내용을 꾸며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한들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 자체가 개판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사업
사업과 아이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이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 스스로의 어떤 정답을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글로서 잘 풀어내는, 그게 필요한 거지. 뭐 그래프를 잘 그리면 예쁘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표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테크닉 진짜 많거든요. 저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가 그거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백해무익 하더라고요. 백해무익.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스토리텔링을 좀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이제 어떻게 녹여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법이라면 기법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뭐 사실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데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볼 땐 답 없고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심사위원을 설득한다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이 지원 사업금을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어쨌든 준비된 사람이 지원금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사업계획서가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케팅 관점인데, 심사위원도 결국엔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도 제2의 고객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이 제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녹여내야 되는 거고요. 이 2번 마케팅 관점에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보통 사업계획서 초기에 문제인식하고 필요성이나 이 부분에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오늘 1편으로 잡을 거고요. 다음번 2편에서 마케팅 관점, 즉 1단원, 2단원을 쓸 때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준비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별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창패 좀 더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봅시다. 일단 예비 창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즉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는 뭐죠? 서류상으로 사업을 이미 시작한 사람, 즉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법인이건 개인 사업자건 어쨌든 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보고 싶어하는 관점은 되게 단순한 거죠. 예비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겠죠. 반대로 초기 창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준비보다는 그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지난 기간 동안 뭘 했을까, 이걸 아무래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마찬가지로는 예창패니까, 예창패 특집으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예비 창업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상적인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즉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이상적인 예비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착각을 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정말 위험한 걸 봐요. 어떤 걸 보냐면은 물론 이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가 실제로 팔아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물론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검증을 해봤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비 창업자잖아요. 예비 창업자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황에서 영리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노점상 보통 흔히 그 불법 단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흔히 얘기한 그 탈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고 물품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성과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학교 교과목 중에 그런 교과목 가끔 있거든요. 그 뭐냐 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창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정하고 지원금을 줘 실제로 제품을 한번 팔아보는 것까지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써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실제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매출이 그게 불법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증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비 창업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적인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가 없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만 그 직전 단계까지 얼마나 이제 잘 스탠바이가 돼 있냐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의 직관력이 뛰어난 거죠. 누가 뭐라던데요, 주변에 알아보니 이게 필요하던데요가 아니고, 아 실제로 뛰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고 있더라,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고객과 기본적인 소통은 하고 있을 것.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니즈를 알고 있거나 소통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대표자의 역량,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는 어쨌든 아이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뭐 외주나 이런 것들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합리적인 인력 확보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재무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기 있어서 일단 실질적인 부분, 이것들이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스토리텔링에 딱 녹아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기반의 친환경 무통 마스크라고 하는 걸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에 깐 게, 저는 실제로 이걸로 사업을 할 건 아니니까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무통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한테 있는데, 이 동그라미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오래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 친환경 소재다. 뭐 이걸 장점으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구성을 해본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항목에다가 한번 녹여내 보면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그 사용자가 여기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내가 마스크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에 대해서 꽤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조금 뉘앙스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직관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거나 마스크 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최근에 마스크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녹아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소통, 잠재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설문을 하고 물어보고 뭔가 자료를 조사하고 마스크 유통사를 통해서 잘 나가는 게 뭔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로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소통 창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되겠죠.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뭐 SNS를 통해서 뭐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런 이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저는 전제 조건에 깔았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평균 5천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을 다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코파운더가 있다, 그리고 나도 개발을 할 거고 일부는 외주 개발로 풀어 나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라면 이제 풀어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 구조라 그러면은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거며, 즉 유통망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손익분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러니까 즉 매출이 나온 다음에 손익분기가 언제쯤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매출이 나오는 시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은 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다 갖추면 사실은 그냥 투자 받아서 바로 사업 진행하는 게 낫거든요. 5천만 원짜리 정부 지원서 받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이 6가지 요소를 다 갖출 정도로 완벽하지가 않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지금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실제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걸 다 준비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M&L의 시그니처 질문, 오늘의 이제 탁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저한테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항상 요맘때 되면 늘 이렇게 해요. 고민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민을 상담을 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저 기술도 없고요. 시장도 뭐 잘 모르고요. 그냥 이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지원 사업의 선정 여부는 사실 확률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즉 뭐 누가 높은 점수를 받고 누가 낮은 점수를 받고, 물론 이제 점수 차이를 가지고 등급을 따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 주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창업자들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달이 나는 경우는 없고 항상 10대 1 정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선정률이,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쓰게 되면은 뭐 확률의 문제라 뭐 확률이 낮아지는, 극도로 낮아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정말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은 선정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포기해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사업을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굳이 탁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계획서만으로 선정이 된다, 이거요 정말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정말 정말 잘 써야 되는데, 그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게 거의 그 신의 경지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쓰는 방법, 즉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상의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을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만한 준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 자기의 생각을 사업계획서로 잘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흔히 얘기하는 공짜 창업, 갯불 가진 것도 없는데 갯불 가진 것도 없고 준비한 거 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돈부터 받고 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테크닉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 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의 인생을 그 정도로밖에 판단을 못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제자들이 보통 이 상태로 오면은요, 저는 그냥 포기하게 합니다. 단언코 포기하게 합니다. 절대로 방법을 찾아주진 않아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일단 연습 삼아서 써보게는 해요. 내보게는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딱 이유가 있어요. 떨어질 거 뻔하니까. 누가 봐도 떨어질 거 뻔하니까 되는 거죠. 조금 걱정이 돼요. 저러다 붙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거의 그냥 100%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창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절실한 게 아니에요. 절실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냥 요행만을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컨설턴트나 뭐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은요, 제대로 된 컨설턴트는 그거를 절대 봐주지 않겠지만은 그냥 돈 좋아하는 컨설턴트, 뭐 공짜 창업이나 이런 거 뭐 사업계획서로 뭐 왜 남의 돈 받아서 하세요? 왜 네 돈으로 하세요? 뭐 남의 돈 받아가지고 창업합시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돈 내고 하시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런 얘기들, 뭐 제 사업 계획서를 뭐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될까요? 이런 식의 고민들을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채널 M&L에서 그런 얘기는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또 오늘 또 싫어요 엄청나게 찍히겠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정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의 니즈에서부터 필요성,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그 사회적 가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냐, 즉 마케팅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조한 아이템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